자, 12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 12번째 물건도 조금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제가 권리 분석에서 실수한 것도 있고 나중에 판결을 할 때 판사님도 좀 실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분할을 한 여주시에서 분할을 했는데 분할해주면 안 되는 건데 분할해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사가 본권 토지 지상에 소유자의 의미상의 지시의 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갖고 저는 진짜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줄 알았어요. 감정평가사도 무허가로 감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시의 건물 제3자 점유회가 제시의 건물 소유자 곽효균이가 수십 년 전부터 본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함. 이렇게 부동산 점유 관계는 감정평가사가 곽효균이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저는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곽효균이라는 분이 무허가 건물을 오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답변서를 낸 걸 봤더니 우리는 415-1번지를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415-1번지로 잘려지기 전에 415-1, 415-2, 415-3 번지가 415-1번지로 돼 있었던 거예요. 한 번지로 돼 있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네 개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개가 있어서 땅이 잘렸지 않습니까? 자르면 그 어떤 땅은 415번지에 그대로 있는 건물도 있고 415-1번지에 있는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랐으니까. 그러면 415-1번지에 있는 건물은 415번지에서 415-1번지로 고쳐놔야 되잖아요. 안 고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415번지를 띄워보니까 4개가 있고 415-1번지에는 건축물로 없는 걸로 보다 보니까 저는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대편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살고 있고 나 건축물 관장이 있다. 등기부등본 다 있다. 그런데 그냥 자르는데 옮기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 보고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번에도 말고 예전에도 이런 것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3개로 자르지 않고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지에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반을 잘랐단 말이에요. 잘라가지고 원래 번지가 있고 다시 1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1번지 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원래 있던 번지 수의 걸로 그대로 경매가 진행된 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 내놓으라고 청구했더니 우리는 거기 건물도 없고 거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 보고 했냐고 그러길래 답변서를 봤더니 옛날에 땅에 한 필지 있었는데 잘렸다. 우리는 그리고 그 옆집에 있는데 옮기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옛날 집에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옆집을 산 거야. 옆집을 감정을 했고 나중에 봤더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 특수경매에서 보면 415번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416번지가 있을 때는 다른 번지예요. 옆에가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것이 415-1이다 그러면 415에서 잘라져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잘라지기 전서부터
건축물 관리 인단을 다시 한번 봐야 돼. 그거를 하지 않은 것이 실수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거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에 여기 보면 415번 있죠. 근데 여기 곽호균이 있죠. 곽호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15-1을 낙찰을 받았는데 415번 지수에 곽호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상금도 있고 옛날부터 살고 있던 주인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만 안 한 거야? 주소만 옮기지 않은 거예요. 건축물 관리장을 옛날 있던 번지를 놓고 자른 번지로 바꾸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415번지죠. 415-1이죠. 415-3이죠. 그 다음에 415-2죠. 이게 어떻게 잘랐냐면 415-3 두고 415, 415-1, 415-2.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도로를 내준 거야, 이 땅으로.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415-2, 415, 그리고 415-1 한 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15-1 한 필지를 2분의 1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잔금 낼 때쯤 됐더니 이게 또 잘라져서 415-3, 415-1을 또 잘라진 거야. 그러면 어떤 거든지 경매가 신청이 되게끔 되면 압류를 하죠. 압류 위에 잘라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데 압류해도 또 잘라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내려고 봤더니 잘라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잔금을 내기 전에 할 수 없이 여주 그때 군청입니다. 시청 전에 군청에 가서 지적과에 가서 경매로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경매로 나왔으면 압류가 됐는데 압류가 돼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걸 잘라줬습니까? 하고 내가 세를 다 줬더니 지적과장이 이렇게 보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주인들이 합의해갖고 잘라달라고 우리는 또 안 잘라줄 수는 없어요. 또 그러더라고. 잘라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걸 잔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갖고 이제 법원을 갔어요. 법원 가서 경매에 가서 내가 우리는 415-1번지에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415-1번지, 415-3번지를 이렇게 잘라져 있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경매가 이렇게 보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 이거 잔금 내시면요 415-1번지에 2분의 1도 등기 이전을 해드리고 415-3번지에도 2분의 1을 등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진 걸 따로 등기를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시 붙여달라고 그래야 되나 싶었는데 경매계에서 자른 거에 대해 다 각자 2분의 1씩 등기 이전을 해준다니까 또 문제 없는 것 같아. 알았습니다. 그럼 잔금 내겠습니다. 하고 잔금 내갖고 2분의 1씩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대편에게 소장을 내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415-3에 곽호균이를 철거하고 나가라. 여기 415-1도 여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우리는 각자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소장을 내게끔 된 겁니다. 415-2는 뭐예요? 415-2는 이거는 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415 갖고와 415-2를 자르려면은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도로 415-2를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고 415-2를 자른 거예요. 맹지가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 415-3도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로가 없죠. 없는데 잘라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잘라준 거야. 진짜 이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압류가 됐으니까 자르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잘랐을 때에
도로 건물이 있는데 도로가 없이 자르면 안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준 이유는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니까 잘라준 거예요. 여기에 정식으로 이 415-3번지에 건축물 관리가 옮겨져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있는데 자름으로 해서 도로가 없어질 때는 지적과에서 안 잘라줘요.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415-3에 건물은 있지만 무허가 건물로 있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무허가 건물 있는 거는 건물 없는 걸로 보고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이 415번지가 예 보면 곽호군으로 돼 있죠. 58년생. 건물이 415번지에 등기부등본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415번지에. 이제 우리가 건물 철거 소송을 내면서 이 가처분을 냈죠. 가처분해서 이 번지에 있는 거를 매매나 증여나 전세나 저당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소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9,500짜리고 175평이죠. 4,600까지 따지고 5,2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2017년도죠. 2017년도쯤 되면은 이 여주 군청에서 시로 이제 바뀌면서 이 보통 보면 군청이나 앞에 가면은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는 쫙 있죠. 근데 여기도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쫙 있었는데 17년도에 가봤더니 싹 없어지고 그 자리에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주 땅이 올라갈 때예요. 그럼 여주 땅이 왜 올라가느냐? 제일 첫 번째, 성남에서부터 장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생기는 거 알죠? 그때 개통이 앞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남에서부터 여주까지 전철 개통이 되죠. 세 번째, 제2 영동고속도로 생겼죠. 그 여주 위쪽으로 지나가죠. 네 번째, 여주 인터체인지 있는 데서부터 양평까지 고속도로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두 개가 새로 생기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나 생기고 전철까지 다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춘천이 전철이 생기죠. 전철 개통을 앞두고 제가 춘천 땅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 춘천에 있는 공인중개사 만났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 새벽 4시서부터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나고 해 뜨기만 기다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해 떠서 나가면 서울 사람들이 돈에다가 가방에다가 돈을 들고 와서 전철 생긴다고 된다? 땅 사다 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갖고 아침만 일어나면 그냥 바쁘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한 1, 2년 동안은 아침 새벽 4시서부터 일어나서 해 뜨기를 기다렸대. 그러니까 전철 개통을 앞두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그 전철역 앞에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방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야. 땅 좀 팔으라고. 그래서 나가 팔까요? 그러길래 내가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철을 앞두고 개통을 앞두고 6개월, 1년 전이에요.
근데 팔까 하다가 그래도 전투리 개통이 되면 더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전통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팔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1년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언제 온다고요? 개통 전에. 6개월 전서부터 1년 전에. 개통되고 나면은 한 통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동산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람을 불 때 파는 것이지 개통된 것을 보고 파는 건 아니에요. 개통이 됐을 때는 실수요자만 있는 거고 바람이 불 때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시고. 여기도 내가 가봤더니 그럴 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제2영동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전철, 양평까지 거기 고속도로. 지금 뭐 왜 이번에 왜 양평에 무슨 뭐 사건 났잖아요. 무슨 어디 연결시킨다, 뭐 고속도로 뭐 연결시킨다 할 때 그때 그 양평까지 그 여주에서부터 그 위까지 올라가는 그 고속도로를 연결시킨 그때예요. 그때 연결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다 연결시키니까 뭐 이건희 땅이 있느니 뭐 무슨 땅이 있느냐고 난리 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게 그때 여주가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갔습니다. 이때예요, 이때. 이게 어디 간면이가 어디냐면 그 이제 그 강이 있죠, 한강. 강이 있고 그 신륵사는 강의 북쪽에 있죠. 그 여기도 강 북쪽으로 신륵사 옆에 그게 간면이가 그쪽에 있고 거기에 보면 무슨 그 뭐지? 그 뭐 그게 절 비슷한 게 뭐죠? 뭐 무슨 뭐 거기 아주 본부가 거기 있는 데인데 그 동네에요 보면은.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낙찰을 받았고 2분의 1 지분이 된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했을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잔금을 낼 때는 이렇게 됐고 계획관리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만들어졌고 이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죠. 보면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곳 중에 하나죠.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있는 것이 이게 곽효근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도로반 옆에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비어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아무 때든지 허물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썼던 그런 겁니다. 소장을 냈는데 소장에 김동연하고 정혜윤이죠. 이게 2분의 1을 부부가 같이 공동 이름으로 같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혜윤이하고 김동연이라는 분이 공동으로 부부가 같이 산 겁니다. 그러면 피고는 아까 451-1에 있는 조옥자고 이 3에 있는 곽효근이죠. 피고를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 곽효균이한테는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내놓자. 소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옥자와 곽효균이한테는 조옥자한테는 지분으로 갖고 있으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곽효균한테는 다 팔아서 나누자. 네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달라. 이렇게 해서 조옥자와 곽효균이가 둘 다 피고로 잡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고
치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상대편이 이 사람이 보니까 조옥자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 조병준이죠. 조옥자고 조병준이죠. 그러니까 동생인가 오빠가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뢰해서 맡은 게 아니고 자기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가 나서서 답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물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금 분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러니까 조옥자 쪽에서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는데 우리는 얘기한 거예요. 좋다. 현물 분할을 한 건 좋은데 우리는 앞쪽은 도로가 있고 뒤쪽은 도로가 없죠. 우리가 앞쪽으로 도로를 있는 데를 갖고 뒤쪽을 니네들이 갖는다면 우리는 현물 분할하는 거 오케이 한다. 그렇지만 도로가 없는 뒤쪽을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물 분할 못 한다. 그러니까 다시를 보면 그 분할 자체가 도로가 없이 분할하는 것 자체가 잘못 분할된 거예요. 우리는 답변을 그렇게 간 거죠. 얘는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한 거고. 근데 거기서 현물 분할을 하든지 뭐 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곽효균이가 또 답변을 낸 겁니다. 이 조옥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곽효균이가 답변을 낸 걸 봅시다. 피고가 도로가 접한 부분을 차지하고 맹지를 원고들이 공유도 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답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건 상관이 없고 여기 곽호균의 답변입니다. 감멜이 415 3번지 각 건물의 미등기 여부. 건물은 단독주로서 등기 부분에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9번지인 415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서가 이거를 오는 바람에 내가 띄워본 거야. 답변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 건축물 관리장이 그대로 살아있고 법정사건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법정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지령을 달라고 그러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조정을 하는데 조옥자가 나왔고 각효인이가 나오고 각효인이 엄마가 나왔고 우리 측에서는 정혜인이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혜인이는 원고고 조옥자고 각효인은 피고요. 그러면 조옥자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물로 분할하자 이런 얘기고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분할하자는 얘기고 곽효균이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게끔 돈을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재판장이 조정에 나갔는데 각효균이의 엄마가 각효균이를 휠체어에 싣고 왔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나이 먹은 아들을 거기서 키우고 살고 있는 거야. 답변서는 저런 식으로 법정상권이 있다 뭐 하고 낸 거를 보면은 제가 보면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답변서를 냈는데
조정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답변서 낸 거하고 저녁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변서를 이렇게 냈다는 것으로 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고 나는 법정지상권만큼 지려감정을 해서 그걸 알고 난 여기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주장을 못하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판사님한테다가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가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 겨울에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 수 있게끔 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이라도 얻을 때를 그래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2천만 원을 주십시오 한 거야. 그러니까 원고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법정상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따지지 않고 조정해서 2천만 원인데 조금 하니까 두 분이서 반씩 갈라서 한 750만 원씩 해서 조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봐도 그래. 그리고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답변서 낸 거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는 답변서는 법무사가 보내준 거고 그런 답변된 내용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와갖고 법정지상권에 있으니까 치료 감정해서 치료만큼 해서 우리 땅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치료를 내고 그대로 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주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750만 원씩 줘서 1,500만 원 주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조정소설을 그렇게 조정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하고 끝냈어. 끝나고 나서 조정이 해서 결정이 나온 걸 봤더니 실제 이렇게 조정한 거야. 원고가 누구죠? 김동연이하고 정의윤이죠. 이 사람이 둘이서 같이 샀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고가 둘이죠.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정의윤이가 대표로 간 거란 말이야. 피고는 누구예요? 조옥자하고 곽효균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조옥자하고 정혜윤이가 곽효균한테 750만 원 주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결정상은 원고들은 피고 곽효윤에게 1,500만 원을 준다. 원고 그러면 조옥자는 빼놓고 정혜윤이하고 김정은이가 주는 거 아니야. 현장에서는 정혜윤이하고 조옥자가 주기로 해놓고 그건.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내보내고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할 것인지 현물 분할할 건지 다 팔아서 분할할 것인지는 조옥자하고 이제 정윤이가 결정해야 될 건데 일단은 곽효균을 내보내야 되는 것은 정윤이가 조옥자하고 같이잖아 말이에요. 같은 입장이잖아 보려면. 판사님도 실수한 거야. 판사님이 실수한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조정하는 사람이 잘못 걸려갖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거기서 합장을 한 사람은 정의연이하고 조옥자거든. 그러니까 피고 1과 원고 1이 합의를 해서 곽효균한테 돈을 주기로 한 거를 원고 둘은 내다 보니까 조옥자를 빼놓고 김동연하고 정의연이가 곽효균한테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결정상이 된 거야. 뭐.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게 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내가 내용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 조옥자 쪽에서 우리는 그 유종수 법무사를 시켜서 소장을 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변호사인데 뭘 법무사한테 맡깁니까? 치고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협정해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잘못 결정을 했는데도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원고 둘이 아니라 곽효균 그러니까 정혜윤이하고 조옥자하고 둘이 750만 원씩 만들어 내보내고
나머지 네가 내 걸 그냥 다 사라 해가지고 팔고 빠져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변호사인데 왜 법무사한테 맡겨서 이렇게 합니까? 일단 이게 끝내고 우리끼리 합의합시다. 내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열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두 필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땅만 경매로 나오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자, 뭐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점유인 해갖고 누가 있죠? 한양누가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7일 8일인데 토지 일괄 매각으로 돼 있죠. 감정 가격이 3억 5,100인데 2억 2,500까지 떨어져서 2억 5,1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저한테 등록하신 지 한 3년 되신 분이에요. 3년 정도 돼갖고 1년에 한 2개 정도씩 낙찰을 받아요. 잘 받으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요새 이제 다 알아가지고 알아서 잘해요. 이분이 제일 요새도 이제 와서 그냥 이게 제가 추적 물건을 해주면은 강의는 안 듣고 추적 물건 교재만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그래 보면은 제가 낙찰 물건을 이제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다 권리분석을 다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자기가 낙찰 받고 뒷 마무리를 해오고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요새 처음에는 했는데 요새 본인이 알아서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가서는 추적 물건을 해주면 낙찰 받으면 컨설팅 비용을 주잖아요. 몇백만 원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120만 원 내고 나면은 낙찰 받아도 컨설팅 비용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입찰에 들어서 낙찰 받는 사람으로서는 120만 원만 내고 낙찰 받고 나면 내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컨설팅 비용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보고 그냥 1년에 120만 원 내는 건 컨설팅 비용을 벌써 몇백만 원을 내는데 뭐 1년에 120만 원 내는 건데 뭘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 3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좀 조금 이제 그 자리 잡으셨어요. 이제 보면 그래갖고 제가 항상 지르지 말라 해갖고 지르지도 않아요. 보면 2억 8천 가격으로 2억 5천 보면 내가 항상 중간 가격 좀 쓰라고 했더니 2억 5천 딱 써가지고 우리가 받았는데 누군지 몰라도 이거는 최저가로서 자기 혼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최저가로 쓴 거죠. 보면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조금 넘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한누가 있었죠. 한누가 있죠. 그 여기 보면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여기 전입이 언제죠? 2017년 11월 30일이죠. 여기 근저당의 설정일이 언제죠? 5월 16일이죠. 그러면 이 근저당 설정이 빠르죠. 기준 권리가 늦죠. 근데 이게 권리 분석에서 물음표를 해놨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피드 옥션에서 이거를 보석해놓고 전입이 기준 권리보다 늦은데도 불구하고 물음표를 쳐놨죠. 자, 왜 물음표를 쳤는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왜 물음표 쳐놨죠? 이거는 자 보십시오. 이거는 건물이 없죠. 건물이 없잖아요. 이거는 건축물 과정이 없잖아요. 건물이 어떤 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권리가 언제죠?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설정이죠. 근데 등기부 등본이 없으니까 압류, 가압류 설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에 대한 기준권리지 건물에 대한 기준권리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거를 얼마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3억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죠. 3억 해서 3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세에 들어간 사람이 3억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배당 줘요,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권리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자,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죠. 세 들은 사람은 건물세를 들어갔죠. 건물세를 들어간 사람이 땅 낙찰 받은 거에다가 배당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럼 배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줍니다. 자, 이건 아셔야 될 것은, 자, 뭐냐면, 주택임대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물이, 땅이 없이 건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건물에 전설했어도 그 영향은 땅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있다고 했든지 배당 요구를 했어도 자기 돈을 다 받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낙찰자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도 이 땅 건물에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도 돈을 물어줘야지 나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피드 옥션에서 이걸 스피드한 거는 뭐냐면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하는 사람을 월급으로 쓰고 그 사람들이 이게 권리 분석을 해서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물음표 이거는 그 권리 분석한 사람이 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배당으로 나가고 모지라는 것이 있다 때는 낙찰자한테도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권리 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땅만 낙찰을 받았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죠. 우리가 소장을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가 보면 이 땅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없죠. 이 현황 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만은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 이게 현황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인데 지적도상 도로 없죠. 도로 없는데 보게끔 되면 도로는 있죠. 본권 출입구에서 진입로 있잖아요.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현황 도로는 있죠. 이 도로는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진다고 할 땐 땅 주인의 사용승 낙서 받아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그대로 쓰려는데 막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을 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내고 소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년 10% 정도 해서 금 146만 원을 월부로 달라. 월 지료를 달라. 신청하고 그때까지는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소장을 내고 청구 취지를 그렇게 만들었죠.
건축물 대장도 존재하자는 불법 건축물이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료는 지료 감정 신청해서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료 감정을 하게끔 되면은 상대편에서 무변론으로 하게끔 되면은 우리가 연 10%를 달라 그러면 한 10분의 판사님인 경우에는 무변론인 경우에는 한 2분 정도는 그냥 무변론을 해서 원고 승 무조건 해버려요. 근데 한 8분 정도는 상대편이 응대하지 않고 무변론이라도 지료 감정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반드시 지료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료 감정한 거 갖고 그걸로 가지고 지료를 주라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료 감정한다 그러면 지료 감정을 해서 청구 취지를 아까 140만 원으로 했던 거를 지료 감정해서 변경을 하겠다.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보면. 우리는 그냥 3억 5,100만 원에 연 5%로 해서 1,700만 원이 나오는데 1,7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146만 원으로 나온 거다. 연 5%를 감정가에 연 5%를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자가 원고에게 명도 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한 사실. 아까 한두가 있었죠. 그럼 자기가 거기서 나가려면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 건물에 세를 들어가서 건물에 안 나가도록 또 자기가 우리 땅의 낙찰 배금으로 배당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다가 명도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명도 확인서를 써주니까 배당해서 5천만 원 받고 그 사람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억 5천을 주고 이제 설정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3억 얼마, 2억 8천인가 얼마 되다 보니까 5천만 원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당을 받아가는데 뭐 1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받아가고 5천 정도를 가져가도 좀 돈이 남은 거는 이제 거기 사는 친구한테 배당으로 나가는 거죠. 다시 소유주에게 세입자 돈 주고 설정한 사람 돈 주고 경매비용 빼고 그리고 돈 남으면 남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이 사건에서 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달라. 세입자는 그냥 나간 거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국의 밀적으로서 지료감정 신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료감정 신청한 겁니다. 지료감정 신청해서 여기 나온 걸 가지고 1,000만 원이니까 나온 거를 우리가 다시 나눠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청구 취지 변경 신청했죠. 그래갖고 보면 월 65만 원이 되는 140만 원에서 지료감정을 하다 보니까 연 65만 원이 나온 거를 지급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 변경을 한 거죠. 답변서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던 분이 이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무허가라도 법정 시한권은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은 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으면 법정 시한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법정 시한권이 없다는 것을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정합의가 안 되고 끝까지 나간다고 보면 그때 가서 주장을 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조정에 임하고 답변하는 거니까 법정 시한권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 없다를 별로 따질 필요는 없죠. 지금 전체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치료에 대한 청구를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치료 감정을 신청을 해서 치료 감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미 조정이 된 거죠. 우리가 14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다가 65만 원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재판부에서 조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감정 신청해서 치료 감정 방관 나름대로 내려온 거지. 판사님이 더 주라 말을 안 합니다. 치료 감정 갖고 판결하는 거지. 결혼, 사업의 실패로 이혼과 아버님이 증여해 주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걸 답변을 보고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사업의 실패로 이혼을 했다고 그랬죠.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증여해 주셨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증여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님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라고 그러면 시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혼하고 시아버지가 이혼한 그 부인한테다가 증정해줬고 시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지 아버님 어머님이 아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답변서 쓴 사람이 그런 건 조금 실수를 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법무사 변호사를 알지 못하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조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정 사장님하고 딸하고 엄마하고가 피고로 돼서 조정을 했죠. 조정조항 피고는 용자에게 비분의 건물을 인도하고 선내 부분을 건물 20에서 퇴거한다. 일체를 토지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는 1회 가항에 기재된 일자까지 1항에 기재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연대에게 100만 원씩을 비로 준다. 이 얘기는 이렇게 조정에서 나왔는데 그 이제 딸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실패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나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치료를 우리가 한 달에 60몇만 원씩 주면서 살고 있을 형편도 안 됩니다. 따라서 조정을 현재의 치료 없이 또 여태까지 치료 발생한 거 없이 6개월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은 현재 우리가 소유한 집을 포기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치료로. 그러니까 소송비용도 내야지 여태까지 판결 받을 때까지 치료로 내야지 이사 갈 때까지 치료를 대신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치료를 낼 돈이 없으니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고 우리 양 건물 포기하고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뭐든지 하지 않고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없는 사람 갖고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돈이 있어 없어? 그건 누구 옛날에 20몇 년 전에 강도 사건을 하면서 도당 다니면서 시골 한적한 집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칼 내밀고 돈 달라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랬더니 안 죽이고서는 그 가져갔는데 1,300원 가져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도질을 해도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강도질을 해야지 돈이 나오지.
돈이 없는 시골에 할머니한테 가서 강도질 해가고 돈 내놔서 없어 했더니 죽이고 빼가지고 간 게 1,300원 빼가지고 가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없는 사람을 가지고 더 내놔라고 해봐야 그럴 필요 없다. 이래서 내가 무조건 캡사 그랬더니 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갈 준비가 안 됐는데 3개월만 더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겁을 잔뜩 주면서 3개월만 더 살라고 양보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3개월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월세를 주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건물과 땅을 우리 다 만들고 제가 그랬죠. 이거 월세를 받고 있다가 그 제기동이니까 이제 재개발이 될 테니까 재개발 뜬다 그러면은 올라갈 거고 또 다행히 그 박원순이가 아니고 오세훈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재개발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질 거고 지금도 뭐 한 1, 2억은 더 오를 것 같더라고요. 재개발 되지 않았어도. 열네 번째 물건입니다. 논산시 양천면에 무허가 건물인데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으로 강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부 진입도로는 앞집 건물의 1단지 주거용 부지로 이용 중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로 조시되는 주택 한동, 처마 한동 이런 것이 소재함. 이렇게 된 것이 있는 곳에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2019 타경 3123이죠. 강제 경매고 대지가 109평이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2억 2,60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2,2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80%인데도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80%에도 낙찰 받은 거 왜 낙찰 받았죠? 배가 5평이죠. 배가 5평인데 여기 얼마로 돼 있죠? 2,600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땅이 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감정이. 제가 읽기는 논산의 양천면 그러면 여기 30만에서 40만 원 갑니다. 처음부터 땅의 감정 가격이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고 80%도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강제 경매로 얼마에 나왔죠? 6,700에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매를 당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6,700만 원을 줘야 될 거를 우리한테다가 4천만 원만 줬으면 다시 땅을 샀으면 6,700만 원 떨어버리고 4천만 원에 다시 땅 산 거 아니에요. 6,700만 원 빚 해결한 거 아니에요. 6,700만 원 줄 걸 4천만 원 주고 해결했잖아요. 자, 제가 이 사람들 참 보고 야, 시골 사람들 참 대단하다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땅의 지적조상은 여기로 돼 있죠. 이렇게. 근데 현황도는 이쪽으로 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땅이 이런 땅이 이렇게 한 주인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쁘니까 자기네 땅 여기를 줄 테니까 이쪽을 쓰고 이건 자기네가 쓰자 해갖고 바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고 우리 소장을 내는 거고, 이 앞에 138-2번지도 이거 뭐야? 우리 우리 땅이니까 여기 네가 쓰고 있는 건 뭔다? 이만큼 철거하고 나가라. 우리 소장을 둘 다 1, 1, 2에서 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소장을 냈더니 138-1번지도 자기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니까 하해 갖고 왔고, 138-2번지도 와갖고 재판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예. 그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정할 때 정하고 나오는데 138-1번지가 나와서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38-2번지 사람이 그 사람을 밀고 나부터 먼저 얘기했다고 오더니 자기 이 땅인데 이 땅 우리가 이거 갖고 이 땅을 자기가 쓰게끔 그대로 쓰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럼 내가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뭐 또 안 된다 그래? 돈이 되면 아니 내가 뭐라고 했냐면 1차적으로 이 사람하고 협상이 되고 나야지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협상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나로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나하고 협상하려는데 밀어 제끼고 이 사람이 어떡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138-1번지 하고 먼저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당신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소장을 낸 겁니다. 여기 보면 땅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주차장 쓰고 이거 뭐를 쓰고 있죠. 이게 주차장 쓰고 있고 농기가 쓰고 있고 옆에 땅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빨래가 이렇게 널어 있는데 제가 이게 80%에서도 감정가도 낮게 됐지만은 더 자신했던 것이 여기 자세히 보게끔 되면 애들 옷이 좀 있어요. 노인네들끼리 어른들끼리 사지 않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거진 이사 안 가요. 아니 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사 가요?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난 이걸 보고 이거는 협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한다는 자신이 있을 때 조금 높게 써도 돼요. 낙찰을 받고 소장을 냈죠.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를 내려가고 피고 1, 피고 2가 돼 있죠. 한 사람은 철거하고 나가라. 한 사람은 우리 땅에다가 네가 농기에 쓰고 있는 거 치워라. 그리고 인도해라. 소장을 낸 겁니다. 철거하고 인도하고 담장 및 유제품을 추구하고 나부분 인도하라.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은 118만 원, 한 사람은 14만 8천 원에 대한 지료 신청을 한 겁니다. 했더니 누구 나왔습니까?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했더니 더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 바로 조정은 넘기겠습니다. 바로 조정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장을 냈더니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를 뭐라고 냈냐면은 현재 소유자로서 건물도 자기가 지었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고 건물을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건물을 매수한 후 직접 주차한 건물로 매수한 후 직접 주차한 건물이죠.
자기가 직접 지었다 이런 뜻이죠. 언제? 2020년도에. 그래서 법정상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허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협상이 목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법정상권이 있는 무허가 건물, 법정상권이 있는 걸 가지고 법정상권 있다 없다 다투지 마세요. 법정상권 있다 없다고 다투는 것은 그거는 경매학원 원장이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소리 해야 돼? 그럼 그거 말고 무슨 소리 해야 돼? 법정상권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좋다. 법정상권 인정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서 법정상권 설립한다. 그렇지만 그거는 민법에 의해서 법정상권이 인정되지만 건축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니까 법정상권 갖고 다투지 않고 논산시청에다가 무허가 건물 철거해달라고 하겠다. 법정상권 갖고 다투지 않고 뭐 갖고 다투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 건축법은 부당 보칙,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해갖고 건축법을 가지고 미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어떻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사실이 이런 거야? 내가 공갈 친 거야? 예? 공갈 친 거야? 사실이 이런 거야? 아, 건축법이 나와 있잖아. 그럼 사실이 이런 거야? 공갈로 이런 거야? 예? 아니, 대한민국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소시효가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5년 이상 지나면 공소시효 끝났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고 하려면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걸 기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법정상권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무사나 뭐 하면 법정상권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법정상권 있다 없다 갖고 따질 필요가 없어.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우리는 너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시청 건축가에다가 불법 건축물 철거해달라고 신청하겠다. 그러면 법정상권 주장하다가 꽥 해야 안 해. 꼬리 내리죠. 조정하자. 땅 다시 사겠다. 알았다. 당신이 사겠다 하면은 감정가 내려주마. 현지 시가 내려주마. 내가 조사해봤더니 60만 원 가더라. 60만 원 주면 파겠다. 그 얘기 듣자마자 여기 60만 원 안 가요. 무슨 60만 원이 가요? 여기 다 해봐야 40만 원밖에 안 가는데 무슨 6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40만 원 줘. 내가 40만 원 달해서 지가 40만 원 건다 그랬어. 이게 조정의 기법이에요. 합의의 기법인 겁니다. 그대로 들었다? 그러면 저 건물 주인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조정에 그런 식으로 판결문 내려주십시오. 조정 합의 조정서 써주십시오. 조정조서 해갖고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인간 중에 얼마를 주고 못한다 지급한다. 그 다음에 위험을 즉시 이 돈을 받는 즉시 토지를 다시 넘겨준다. 마음이 약한 우리 조 여사님께서 그렇게 나왔는데도 조금만 더 깎아주면 안 됩니까? 하는 바람에 조금 더 깎아줬다고. 이분이 따님이 이 낙찰받은 딸이 변호사인데 시집을 안 갔어.
근데 집에서 같이 살아 엄마하고. 소송을 한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나간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엄마 내가 나가줄까? 이제 얘기했대.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 이 교수님 있으니까 나가 같이 간다. 조성하네. 엄마 내가 가는 게 아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우리 이거 뭐 같이 간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딸내미는 엄마가 법원에 가고 뭐 한다니까 자기는 변호사인데 엄마가 가서 잘할까 잘못할까 걱정했는데 해줘라 했더니 나하고 이제 다 같이 딱 끝나고 나더니 사실 우리 딸내미가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내가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다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목요일 날에 토지개발 강의가 있는데 그 목요일 날 하는 내일 토지개발 강의는 휴강이고 다음 달이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토지개발 강의는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토지개발 강의가 농지거든요. 근데 농지책을 만들어 놓은 지가 한 5년이 됐는데 농지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책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뀐 거 갖고 농지를 지금 다시 책을 교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 교정을 못 해가지고 아마 그 이달 말이고 다음 달 중순까지 내가 교재를 다 정리하면은 농지법이 바뀐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바뀐 교재를 갖고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9월 달에는 한 달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한 달 휴강하고 내일도 그냥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나면은 도로에 대한 책도 조금 수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농지와 도로에 대한 수정을 하려고 그러고 토지개발와는 고친 지가 한 2년밖에 안 돼서 그대로 써도 되고 토지개발2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서 좀 새롭게 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10월 초에는 첫째 주, 둘째 주는 제가 지금 해외 여행을 준비를 해놔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에 나한테 뭘 물어봐도 답변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새끼가 답변도 안 하고 뭐야 내 문자를 씹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첫째 주, 둘째 주입니다. 첫째 주는 화요일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원래 휴강이고 두 번째 주 화요일 날인데 제가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0월 달에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이 강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 주는 이 강의가 아니고 이게 부동산 소송이다 이거 갖고 강의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강의할 때는 10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첫 강의가 시작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서부터는 화요일 날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이 부동산 소송이다가 완이 끝나고 나면은 도로에 관한 소송이 오는데 그거는 11월 달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마저 하고 맨 마지막에 12월 달이가 소송 경매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지금처럼 오늘처럼 실전 사례를 한 200여 개 있는 걸 가지고 실전 사례를 낙찰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고 지금은 소송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는 소송하지 않고 협상으로 해서 끝난 사례 협상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강의해서 12월 달까지 그렇게 강의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월 중순쯤 되면은 아마 우리 제주도에 공투 낙찰 받은 것이 아마 언제까지 잔금 내라고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제주도의 공투 물건을 공투를 모집을 할 텐데 다른 물건은 뭐 1억짜리 뭐 7천짜리 이런 거는 500만 원도 하고 800만 원도 받았는데 이게 좀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단위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투를 모집을 해서 한 3억 정도를 모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투에 이 제주도의 우리 공투 물건을 생각하시는 분은 미리 좀 그 돈을 좀 모아 놓으셨다가 그때쯤 10월 중순쯤 되면 모집을 신청하면은 같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거 농업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농업법인의 이사가 우리 이성희 씨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이번에 공투를 하신 분 중에서 금액이 조금 많으신 분으로 해갖고 5명을 추가로 해서 정식 이사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 정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농업법인으로는 여기 근처에 있는 농지는 같이 더 낙찰을 받지만은 떨어진 새로운 농지는 이 농업법인 갖고 낙찰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농업법인 새로 만들어서 새로 다른 걸로 하게끔 하고 여기는 여기에 이사진들하고 모여갖고 이걸 그대로 같이 이사진들을 만들고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게끔 하고 이사진들을 5명을 더 뽑게끔 되면 저하고 이선희 사장하고 전부 다 7명이 되거든요. 7명이 같이 의논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팔고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하는 걸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뭐 질문 있습니까? 아니 부동산 법인이 그 적자 법인인가요? 네? 농업회사 법인이 농업회사 법인이죠. 그게 적자 법인인가요? 지금 적자나요? 대출할 때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고 그냥 그럴 거예요 지금. 연말 결산할 때 어떤 네? 작년 연말에 결산할 때 어떻게 나오고 그래야 뭐 대출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적자 나면 딱 그러면 대출 잘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농업회사 법인으로 정책자금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결산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적자인지 아닌지만 좀 알고 싶어서 많이 났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저기 부동산이 팔려야 되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고 그러면 해서 잘안 해줄게요. 저기 해주려고 계속 낙찰만 안 해주려고 아니. 나가기만 했잖아요. 돈은 우리 수거를 받아서 투자를 넣을 거면 또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지 뭐. 작년에 결산 서류를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것도 그런 게 그런 건 지금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난 잘 몰랐었는데 그 저기 뭐 세무사에다가 이렇게 적자 안봉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면 또 만들긴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들어간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